자고 일어났더니 통장 잔고가 정확히 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죠. 그런데 선물 거래의 진짜 공포는 0원이 아닙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7억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내가 가진 걸 다 잃는 걸 넘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가 하룻밤 사이에 배달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시스템의 본질을 모른 채 뛰어든 모든 이들에게 예약된 비극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선물 거래라는 거대한 괴물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이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남들 다 무너질 때 내 자산을 지키는 진짜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자, 선물 거래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 이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17세기 일본의 시끌벅적한 쌀 시장이나 광활한 미국 시카고의 밀밭을 상상해보세요. 농부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정성껏 키운 밀을 수확했는데 그때 가서 가격이 폭락하면 한 해 농사는커녕 굶어 죽어야 했으니까요. 이때 한 영리한 상인이 제안합니다. 농부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석 달 뒤에 밀 한 포대당 딱 10,000원에 사기로 지금 미리 약속할게요. 자, 이 종이 한 장이 바로 선물 계약의 시초입니다. 농부는 이제 안심하고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석 달 뒤에 시장 가격이 5,000원으로 똥값이 돼도 이 상인은 약속대로 10,000원을 줘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선물의 원래 얼굴, 즉 해칭입니다. 위험이라는 폭탄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일종의 보험이죠. 비행기 기름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항공사 사장님이나 환율이 춤을 춰서 잠을 못 자는 수출 기업가들에게 선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안전벨트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안전벨트를 풀어서 목을 죄는 도구로 바꾼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밀가루 한 줌 만져본 적 없는 오직 차트의 숫자 노름에 인생을 건 투기꾼들이 등장한 겁니다. 선물 거래가 왜 위험한지 물어보면 100명 중 100명은 이 단어를 말합니다. 바로 레버리지예요. 지렛대라는 뜻이죠. 아주 작은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듯 내 돈 5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의 물건을 움직이는 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 마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법의 대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주식은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딱 100만 원어치만 살 수 있죠. 안전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선물 시장은 다릅니다. 증거금이라는 독특한 시스템 때문이죠. 당신이 1억 원어치 계약을 할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일단 보증금으로 5%만 걸어둬 라고 유혹합니다. 500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어치 금이나 원유를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산 금값이 딱 5%만 올랐다고 해봅시다. 1억 원에 5%니까 500만 원 수익이죠. 내 원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500만 원을 더 벌어서 수익률 100%를 찍는 겁니다. 와, 나 천재인가 봐.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 알았지? 이런 착각에 빠지는 순간 덫에 걸린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반대의 상황이에요.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겨우 5%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1억 원의 5%는 500만 원이죠. 내 원금 500만 원이 그 즉시 증발해버립니다. 단 1초 만에 잔고가 0원이 되는 거예요. 주식 같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버틸 수라도 있지만 선물은 자비가 없습니다. 내 돈이 바닥나는 그 지점에 도달하면 시장은 나를 강제로 밖으로 던져버려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가격이 5%보다 더 떨어졌을 때입니다. 만약 10%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원금 500만 원은 이미 사라졌고 추가로 500만 원의 빚이 생깁니다. 투자한 돈을 다 잃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증권사에 돈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평범한 직장인이 하룻밤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공식입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날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목에 묶인 무거운 쇳덩이가 되어 심해로 끌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증권사에서 보낸 짧은 문자 한 통이 와 있어요. 증거금이 부족하니 몇 시까지 얼마를 더 입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옥에서 온 전화라고 불리는 마진콜이에요.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인간의 뇌는 차갑게 얼어붙고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진콜은 쉽게 말해서 당신이 버림판이 너무 위험하니까 돈을 더 내놓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통보예요. 여러분이 맡긴 보증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시장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얻은 기쁨보다 잃은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해요. 마진콜을 받은 투자자는 냉정하게 손절을 하고 나와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면 내 생금 같은 돈이 다 날아가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물타기예요. 부족한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 월세, 아이들 학원비, 심지어는 카드 현금 서비스나 대출까지 끌어다 쓰죠. 이 돈만 넣으면 일단 강제 청산은 면하니까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들이부은 그 돈조차 블랙홀처럼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더 잔인한 건 강제 청산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입금하지 못하거나 입금하는 속도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증권사는 가차없이 여러분의 계약을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이때는 가격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가장 싼 값에 팔아버리죠.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차트가 다시 반등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고 나서야 비로소 방향을 트는 괴물과 같습니다. 이 늪에 한번 빠지면 평범한 가장이 도박꾼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개인 투자자들은 매번 이렇게 당하기만 할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자가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니터 너머의 얼굴 모를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과 싸우는 중일까요? 선물 시장은 아주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 1억 원을 벌었다면 반드시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정확히 1억 원을 잃어야만 성립되는 구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과연 그 돈을 잃어주는 사람이 월가의 천재들일까요? 아니면 방구석에서 뉴스 몇 줄 읽고 뛰어든 여러분일까요? 선물 시장이라는 전쟁터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뇌들이 수조 원의 자금을 들고 포진해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클릭하기도 전인 0.001초 만에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매매를 끝냅니다. 이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고빈도 매매라고 하는데요. 슈퍼컴퓨터가 나노 단위의 속도로 전 세계의 시장 신호를 읽어내서 개미들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이익을 낚아채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제 본 뉴스를 보며 이제 금값이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정보는 이미 이 정보 포식자들에게는 낡아빠진 고대 유물이나 다름없어요. 그들은 전 세계 주요 항구의 물동량을 위성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중동의 소리 없는 기류 변화를 이미 수개월 전부터 리서치팀을 통해 분석해둡니다. 정보의 양과 속도에서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총든 군대 앞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마진콜에 벌덜 떨 때 차갑게 수치를 계산해서 여러분의 물량을 가장 낮은 가격에 뺏어옵니다.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죠. 개미들이 이쯤이면 반등하겠지라고 믿는 지점을 정확히 파괴해서 투매를 유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차익을 먹고 자랍니다. 결국 선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번다는 건 굶주린 사자 무리가 가득한 초원에서 사자들이 먹다 남은 고기 한 점을 훔쳐오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운 좋게 한두 번은 훔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실력이라고 믿는 순간 사자는 여러분의 뒤를 덮칠 겁니다. 시간은 언제나 거대 자본의 편이고 변동성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감정을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 격차를 넘어서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못했던 숫자가 현실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리 물건값이 떨어져도 영원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세상에 공짜는 있어도 돈을 주면서까지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4월 전 세계 투자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면에 찍힌 원유 가격이 0달러를 뚫고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곤두박질 친 거예요. 기름 한 드럼을 가져가면 오히려 4만 원이 넘는 돈을 얹어주겠다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선물의 물리적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원유 선물을 사고 팔 때는 그냥 숫자 놀이처럼 느껴지지만 그 계약서의 본질은 결국 만기일에 진짜 기름통을 받아가야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당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췄고 기름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기름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보관할 창고가 꽉 차버린 거죠.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기름을 받아줄 곳이 없으니 선물 계약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내일 수만 배럴의 기름이 내 집 앞마당으로 배달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관할 곳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로 벌금만 수십억 원을 낼 판이죠. 그러니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제발 내 계약 좀 가져가 달라고, 돈을 줄 테니 제발 이것 좀 치워달라고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격이 0.01달러까지 떨어지자 이제 바닥이다, 여기서 사면 무조건 돈 번다 라고 생각하며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영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라는 상식이 그를 지배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은 그의 상식을 비웃듯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했고 몇 분 만에 그의 계좌에는 마이너스 수억 원이 찍혔습니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빚이 2억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론이 현실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파괴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에는 절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경제학 교과서, 우리가 믿어온 차트의 법칙은 시장이 광기에 휩싸이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됩니다. 선물은 단순히 숫자의 움직임에 베팅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복잡한 물류, 국제정치, 그리고 인간의 생존이 얽혀있는 거대한 기계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모른 채 손가락만 까닥거리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저글링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위험한 시장에 발을 들이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파산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는 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나는 기어이 이 전쟁터에 발을 들이겠다고 결심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어줄 3가지 철칙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예요. 이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파산이라는 종착역으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첫째, 절대로 생활비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투자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이번 달 월세, 아이들 등록금, 결혼 자금 같은 돈으로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건 이미 진 게임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돈이 걸려 있으면 숫자가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요동치고 손이 떨립니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100% 오답으로 이어지죠. 이러도 내 인생에 아무 지장이 없는 돈, 이 돈은 그냥 없어져도 그만이다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윳돈으로만 하세요. 그래야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를 극도로 낮추세요. 증권사가 20배, 30배의 지렛대를 빌려준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남들이 5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은 5천만 원을 넣고 1억 원어치를 하세요. 레버리지를 2배 정도로 낮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은 조금 느리게 날지 몰라도 웬만한 폭락장에서도 마진콜을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깁니다. 선물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가 틀려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을 때까지 버틸 돈이 없어서 강제로 쫓겨나는 거예요. 낮은 레버리지는 여러분에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셋째, 기계적인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죽어도 지키세요. 10% 손실이 나면 무조건 나온다 라는 원칙을 세웠다면 그때 가서 차트를 보며 미련을 갖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야말로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가락을 잘라야 할 때 자르지 못하면 팔 전체를 잃게 된다고요. 선물 거래에서 물타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손실이 난다는 건 이미 내 예측이 틀렸다는 증거인데 거기다 돈을 더 붓는 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에요. 틀렸을 때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도망치는 것, 그것이 이 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공부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금리가 왜 오르는지, 중동의 전쟁이 원유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달러의 가치가 왜 변하는지 밤을 새워 공부해도 수익을 낼까 말까 한 곳이 여기예요. 운에 기대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 3가지 철칙이 여러분의 몸에 익지 않았다면 차라리 지금 앱을 지우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결국 선물 거래라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미리 사고 파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자 숫자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겠다는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시장이 가장 잔혹한 도살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750만 원이 5천만 원의 빚이 되고 하룻밤 사이에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차트의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잠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여야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물 시장의 본질은 원래 누군가의 위험을 대신 짊어지고 대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 위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면 아예 그 짐을 들지 않는 것이 가장 똑똑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절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수억 원의 가치를 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디 오늘 말씀드린 생존 철칙들을 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모의 투자로 최소 1년은 연습해보세요.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지, 기계처럼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물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괴물이지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제권은 차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화면에 찍힌 마이너스 숫자가 여러분의 인생까지 마이너스로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대박 수익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에 단단한 방어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숫자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